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충격을 하셨습니다.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종합보험사를 28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모터박스의 윤덕구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 영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는 영상이고요. 이게 12대 중과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한번 여쭤보셨던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횡단보도상이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방 지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30km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불이 황색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는 황색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고 어린이다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습니다. 충격을 하셨습니다.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블랙박스 차량도 많이 놀라셨겠지만은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옆에 2차선에도 차가 지나가다 멈췄었어요. 만약에 이 차가 속도를 냈다면은 아무래도 더 큰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횡단보도 지나가시는 분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횡단보도 다 왔습니다. 보이세요? 아, 지금 이제 살짝 보이죠? 살짝 보이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상대방 차선의 라이트에 사람이 가렸어요. 잠시 스텔스처럼 잠시 없어졌다 나타나는 거죠. 나타났을 때는 멈추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횡단보도 보행자가 다치신 경우고요. 블랙박스 차주분께서는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횡단보도 사고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게 12대 중과실로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 그 부분이 있거든요. 12대 중과실을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거든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횡단보도 보행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걸어가시는지, 횡단보도 상에 위에 계신지, 보도상 횡단보도를 넘으셨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기 뭐 안전봉 사이로 올라오셨죠?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걸어서 사고가 났다면은 12대 중과실에 속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횡단보도 바깥을 보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어떤 분들은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다가 차 충격해가지고 횡단보도를 벗어나셔서 다치신 분 계신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세요. 근데 지금처럼 횡단보도상을 벗어나서 보행 중에 한 10cm든 20cm든 벗어나서 보행 중에 저렇게 사고 났을 때는 보행자 과실이 있지 중과실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분께서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지는 않고 보험으로 해서 민사 쪽으로만 처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래서 오른발은 횡단보도, 네. 왼발은 도로. 네.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가다 보면 네. 오른발일 때 사고 나면 횡단보도 사고, 왼발일 때 사고 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과장해서. 그 안에서 나야지만 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보행자분께서는 횡단보도를 상에서 걸으실 때는 횡단보도 정확하게 가운데 양 끝을 가서라도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보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차주분께서 여쭤보셨을 때 제 과실은 보행자 과실이 한 30% 정도, 많게는 30%, 적게는 한 10에서 20% 정도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큰 걱정하지 마셔라. 만약에 횡단보도 상이었었으면은 보험은 민사 쪽에 처리가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 횡단보도 상이었으면은 형사건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보행자분께 다치신 게 한 6주 정도 나오셨대요. 좀 많이 다치신 거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제가 우선은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횡단보도에서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요 12대 중과하셨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다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이분이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지 않았을 비용들, 그리고 사고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생겼어야 될 어떤 뭐 유익한 비용들, 뭐 일하는 이제 뭐 휴업 손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12대중과실 사고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정말 좀 심하게 다쳐서 중상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우리 법에 의거해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험 대리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운전자 보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땡철 변호사님이시죠? 네. 한땡철 변호사님. 그럼 대략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쪽 보험 쪽에 지금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벌써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런 사고가 왕왕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 사고도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 보실 적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도 하셔가지고 합의 본 적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항시 운전자 보험을 넣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고객분들은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는 다 같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민사건이고요. 형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갖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중상해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는 합의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단에서 만약에 이분이 6주 이상 나왔을 때 우리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만약에 된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된다면 대략 보상금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이게 지금 차대 보행자 사고잖아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네. 보행자가 과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차량이 책임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뭐 보행자 100% 과실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안에서 상대방분이 많이 다치셨다. 그래서 중상해로 형사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주수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지금 이제 얼마를 가입했느냐에서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대 가입 금액이 2억 원까지 가입을 하거든요. 2억 교통사고 원까지. 처리 지원금이라고 해서 2억 원은 이제 사망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30주 이상 그 진단이 나왔을 때는 최대 한도 2억 원까지 형사를 볼 수가 있고, 아니 6주 기준으로 하면 6주에서 9주까지가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10주 이상이 되면은 5천만 원, 요런 한도로 해서 합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 금액에서 합의를 보면 보험사에서 다 먼저 선지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볼 때 굳이 뭐 1,000만 원 줄게, 1,500 줄게 이렇게 시비 가릴 게 없이 쉽게 보면 이제 요즘은 패를 다 서로 아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너 얼마 가입돼 있어. 그래서 증권 보고 나 6주 나왔으니까 2천만 원 내놔. 그래서 2천만 원의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화가 나겠죠. 왜냐면 2천만 원 받았지만 가해자한테 받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보험사에서 2천만 원 내고 너의 성의를 보여줘. 그래서 뭐 100이든 200이든 더 내놔라. 그렇게 해서 더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평균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맞춰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돈이 더 깨지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해봐야 한 달에 얼마 안 하거든요. 뭐 정말 싸게 가입하면 10,000원도 되고 뭐 이것저것 좀 넣으면 2,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 사고했을 때 사고 나면은 합의금도 보지만은 벌금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긴 하지만 다치신 분이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을 따로 안 받을 거예요. 어린이가 아니니까. 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어린이만 해당이 돼서 사실 이분은 그 적용을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큰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중상해로 해서 6주 이상이 있을 경우에 법규 위반 중상해로 됐을 때 그때는 변호사 비용도 나오나요? 그럼요.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나오고 벌금도 나왔을 때는 벌금 최고 금액까지도 그 운전자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얼마죠? 일단은 3천만 원인가요? 네, 3천만 원까지. 3천입니다. 커버가 3천만 원까지 커버가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사안처럼 이렇게 언제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오늘 첨언드리면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들은 꼭 가입을 꼭 해주세요.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언제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못하면은 옆에 계신 분께서도 설명 드리실 수 있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영상 제보도 받고 있으니 위에 보이시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박스의 윤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